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을 성장시켜 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여전히 인사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아마 가장 관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배신자 프레임에 폭로, 뭐 폭력까지 좀 뭐랄까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도태우 변호사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네.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후보들이 공동 선언 등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선언한다든가 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국가 미래 비전과 정책을 통한 구체적인 구현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정 관계의 신뢰 문제라든지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뭐 잘못된 일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후보 검증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정책과 비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이번 주에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사진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네네.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저격 사진, 피격 총알 사건. 네. 딱 있는 사진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서 의자가 날아다니는 체어샷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화제가 됐죠. 그리고 지지자들끼리 또 6탄전까지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제가 80년, 90년까지는 봤는데 90년대까지는 이런 현상이 참 모처럼 만에 나와서 심각하구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나경원 후보께서 분당대회라 하던데 잘못하면 폭망대회도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막 최근에 막 여러 사건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다. 어제는 보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나름 뭐 풍모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도 되나? 우리 그래도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퇴행의 일보다. 네. 좀 말씀이 기셔서 저도 조금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물론 폭력 사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 세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지 격렬한 어떤 싸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 어떤 언쟁의 내용 그리고 방향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이번에 조금 격화된 이유는 선거 백서가 미리 좀 공개가 됐더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능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성팀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상당히 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댓글팀과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인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성팀이라는 부분은 자신이 거기에 참여했었다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다.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소 취소 문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소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즉각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법 위반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나 후보 관계되어서 나 후보가 그 청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한 후보의 표현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고 나 후보는 자신은 그 기소의 반헌법성을 지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이 소위 구체적인 어떤 김영란법이 다루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김영란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패트 위반으로 네. 그 보도에 따르면 24명 당시 의원과 3명의 보좌관이 그 자유한국당 계열만 보더라도 기소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의 자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만에 하나로 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게 또 덜 알려진 사실이 네. 5년째 재판 중이에요. 만약 이게 명백한 패스트트랙이요? 법 위반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 5년째 아직까지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루었던 내용이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법인데 연동형 비례제 문제 많다는 거는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바고 공수처도 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전 정권 때부터 많이 저희가 뭐 문제가 패스트트랙 됐습니다.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시간 네네네. 관계상. 뭐 일단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폭로를 하는 거는 대부분 정치인들은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 보도가 있으면 그 의혹을 갖고 공격을 하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는 그게 자기한테 했다는 뜻은 자기가 둘만의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까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걸 보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1등을 달리는 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도 이분 그릇 사이즈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제보를 받거나 다른 사람 3자 얘기를 전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와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거 오픈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참 그릇 사이즈는 내가 보내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를 달리고 있는 1위 후보로서는 예. 하기 어려운 행동이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소위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리스크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는 네. 그 한 후보가 독특한 부분이 좀 있으신데 이게 뭐냐면은 좀 무오류 스탠스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그 오류가 없다. 오류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야. 이런 그런 부분은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우리 정치라는 건 때 묻은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약점이 있고 다 약점이 없는 인간이 선함도 없죠. 있지만 네. 악함도 있는 것이 그게 정치 세계의 인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종합적으로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정치 세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화법 이런 부분도 그런 거 연결돼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아니 도 변호사님은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아니요, 한동훈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뭐 1위 뭐 조사를 달리고 네네네네. 있고. 그러나 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객관적으로 완성이나 봤을 부분은 때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 다 우리가 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다 이 정도로 한번. 더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소위 사법 리스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인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법 리스크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논의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제 맥락 여당에서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3년, 4년이 지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 한동훈의 또 다른 지금 댓글이라든지 아까 그 여론조성팀 네네. 운영했다든지 여러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주 일종의 근거가 내부 폭로라고 봐야 될까요? 근거가 거의 명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 근거 이상은 뭐 위증 그 교사에 대한 녹취라든지 뭐 너무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길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저희들은 뭐 국민의 힘이 아니라서 이제 세간에서는 국민의 짐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국민의 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당대회 이후에도 아마 이게 조금 주요 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또 우려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는 네. 힘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말도 있습니다. 뭐 서로 뼈아픈 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어제 이철우 도지사가요, SNS를 통해서 과거 대통령과 당대표 간 관계가 틀어지면은 정권 재창조에 실패했지 않냐, 뭐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한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대구를 대표하는 게 홍준표 시장, 네. 경북은 이철우 도지사인데 네. 홍 시장만 지자체장으로서.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 아, 나도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경북에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지지세가 높죠. 예, 네. 이 저는 참에 조금 명백히 달리 봅니다. 이 참에 자기 이제 인지도도 당신의 인지도 더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그럼 기반을 좀 넓혀보겠다, 예, 이런 일도. 그렇죠. 당연하죠. 정치인은 항상 그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분 또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사실 중앙무대에서는요, 광역단체장을 하면요, 사실 잊혀져요. 제가 한 달 반 이상 중앙무대에 가보니까 지역 이야기가, 지방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은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홍 시장만 계속 부과되니 나도 좀 하겠다 하는 거고, 또 그분 스스로도 조금 그 애당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조금 달리 보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체장으로서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든지 그 민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 대구 경북민들의 상당수, 그게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많은 분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2 탄핵 사태와 같은 것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우려한다. 그러면은 제2 탄핵 사태가 나타날까 우려하는 핵심에는 당정관계의 파탄,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심각한 갈등, 이런 것들이 예전에 보니까 굉장히 심한 안 좋은 결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당정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는 어느 정도는 당헌상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 일체를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고, 또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이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이런 선거 과정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표현들을 뭐 정치인으로 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후보에 대한 생각은 그러면은 한 후보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낸 거라고 우려하고 있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홍 네. 시장이 그렇잖아요. 홍 시장은 홍 시장과 이제 이철우 지사가 맨날 같은.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대권에 자신의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연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도 계속 홍 시장과 때리잖아요. 이 지사가 같은. 근데 그건 이제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하는 말까지 써도만요. 내가 보니까.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치에 뭐 양당 큰 구도가 있고 큰 어떤 정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철우 지사님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다 이쪽 소위 우파 보수 정치계에서는 뭐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 지사도 겁니다. 역시나 한 후보를 좀 견제를 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은 견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보수 정치권을 우려하는 거죠. 보수 정치권의 미래를. 예, 그게 결국 뭐 TK 전체의 정치력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광역 단체장으로서 못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KBS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내일 선거인 날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21일과 22일이란 말이에요. 당심이랑 민심, 지금 후보들을 보면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판세라던가 뭐 반전 카드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초기부터 의대한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나머지 세 사람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 못 따라온다. 반전 없을 것이다.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가 또 과반을 넘는 거로 나오는데 네. 지금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한다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이거를 당일화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면 뭐 한번 이 판세가 요동을 칠 확률은 있더라도 나경원하고 원희룡 후보 단일화 되냐 저는 되게 어렵다.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어렵다 저는 뭐 생각해서. 몸값을 올려서 언제 단일화할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더 짧게 이야기하면 네. 당선 후에 용산하고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 한동훈 후보는. 그래서 더
우리 지금 그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김건희 정권이라고 말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져서 조기 레임덕도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뭐 어대안이란 말이 있었지만 그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당 선거를 보면은 여론조사로 잘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 선거의 굉장히 특징적인 네. 부분이에요. 원래 낮은 응답률 넘어서 당 선거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는 최종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여긴 더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어젠가요 있었던 우리 그 나경원 후보의 그 공소 취소 그 파동은 상당히 그 한 후보에게는 네. 그 막판 변수로 큰 부분이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우리 선거 전문가들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총선이라든지 단체장 선거를 보면 2주 전에 유권자가 결정한 거는 거의 안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 지지층 강성 국민의힘 당원들은 거의 바뀔 소지가 없고 저는 다른 후보들은 일반 20%지만 네. 일반 민심에 네. 그 소구하는 게 지금 좋겠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다 거기에 쏠려 있어서 저희가 오늘 지역 정가 얘기를 좀 못했는데 다음번에 모셔서는 저희가 지역 얘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